그때 그곳에 돌았던 흉흉한 소문. 밤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면 애들을 잡아가는 사람 귀신이 어슬렁거린다. 마을 사람들은 찌는 듯한 열대야 속에서도 문을 열지 못하고 혹시 사람 잡는 귀신이 집으로 찾아오진 않을까 저마다 문 앞에 돌을 두며 대비를 했습니다. 부모들은 잠자는 아이를 지키느라 잠을 못 이루다 이내 아이들을 친척 집으로 보내버리거나 이사를 하기 시작하죠. 16일만 되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아이들이 연쇄적으로 사라진다. 놀랍게도 떠도는 괴담이 아닌 2009년 공소시효가 끝난 영구 미제 사건입니다. 토요 사건 팩트, 대천 영유아 연쇄 실종 사건의 미스터리 편입니다. 첫 번째 섹션, 위치. 과거 지명 충청남도 대천시 대천동. 그곳의 구시마을입니다. 옛 장터가 마을이 된 그곳은 대천천과 장항선 철로를 사이에 두고 탄광 주변에 허름한 주택들이 모여 작은 마을을 형성했습니다. 약 2천여 가구가 모여 살던 그곳. 주민들의 생계수단은 대부분 막노동, 소규모 장사로 주거 형태가 불안정하여 이사도 잦은 동네였으며 이웃 간 소통도 친한 이웃이 아니라면 낯선 이를 경계하곤 했습니다. 집의 대부분은 단층 형태로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집들도 많다 보니 대문 관리도 허술해 외부의 침입이 잦았던 곳이죠. 또 인근엔 파출소가 있지 않아 치안도 취약하다 보니 마을의 청자녀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가 순찰을 돌기 일쑤였습니다. 이 마을엔 30년이 지났지만 모두의 기억 속에 두려움으로 자리잡고 있는 끔찍한 사건이 남아있습니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총 3년간 범행 목적은 물론 범인과 실종자조차도 찾을 수 없는 연쇄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1차 사건 1991년 8월 16일 금요일 대천동 구시마을에 살고 있는 33세 김씨의 가족은 무더위를 조금이라도 이겨내기 위해 버티다 김씨의 아내가 밤 12시경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던 생후 2개월 아들. 그런데 갑자기 새벽 5시경 아이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당시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한 방에 같이 자던 아이를 잃어버리는 한심한 부모가 어디냐며 핀잔을 줄 뿐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주민들은 아이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다행히도 이날 아침 잡초 제거 작업을 나선 주민이 대천천 뚝방 잡초 더미에서 엎드린 채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합니다. 아이를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듯한 상태였으며 온몸이 모기에 물려 퉁퉁 부어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범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경찰은 아이를 일단 발견했으니 아이가 직접 기어나갔거나 누군가 자신의 아기로 오해해 단순한 실종 해프닝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1차 사건의 분석. 2022년 현재의 시점을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분명 당시 경찰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실종이었지만 금방 발견되었고 아이를 관리하지 못한 부모의 탓으로 모든 책임을 떠넘겼죠. 하지만 이는 착각이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벌어질 연쇄적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기회, 그 초기 수사 자체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말이죠. 범인 혹은 범인들은 정확하게 아이가 있는 집을 노렸습니다. 김씨가 살고 있던 그 집, 그 가장 안쪽에 사는 집에 아이를 키우는 건 김씨 집뿐이었죠. 또 이웃집 할머니는 새벽 5시경 쪽문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라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대문 중 한쪽이 잠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침입 및 도주를 했다는 점으로 보아 김씨의 집을 철저하게 타겟팅했다라는 증거지요. 그렇게 범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범행 목적은 유아, 납치. 이 지역의 지리를 매우 잘 알고 있으며 김씨의 집에 신생아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까운 면식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최소 지문이나 족적을 남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집 내부를 침입해 아이를 데리고 갔으니 말이죠. 신발을 벗지 않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흔적들을 분명 찾을 수 있었지만 당시 경찰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분명 이상한 의문점까지도 있는데 말이죠. 아이를 그렇게 납치해 가놓고 왜 버리고 갔을까? 그렇게 소름 돋는 일이 또다시 발생합니다.
2차 사건. 1차 사건이 발생한 지 정확하게 6개월 후인 1992년 2월 16일 일요일, 대천동에 사는 가모 씨는 여러 가구와 함께 사는 그 집의 문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생후 15일 아들을 3시간 텀으로 수유를 하기 위해 쪽잠을 청하고 있었죠. 새벽 2시, 피곤할 상태였지만 그날따라 몸이 벌떡 일어나지게 됩니다. 창문을 보니 창호 지붕의 한쪽이 불에 타 그을려 있었고 잠겼던 부엌문을 누군가가 연 흔적이 있었습니다. 부엌 바닥엔 아기의 베개가 떨어져 있었고 이불을 들춰본 순간 아이는 없었습니다. 범인은 가모 씨의 집을 직접 찾아와 창호지로 구멍을 낸 뒤 내부를 확인하고 잠든 것을 확인한 뒤에 문을 열어 침입 후 아이만 납치를 해간 것입니다. 당시 피해 유족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집에 개가 있었는데 한 달 전에 갑자기 사라졌다. 범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짖는 개를 미리 없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1차, 2차 사건의 거리는 불과 200m, 그리고 정확한 6개월의 시간. 일반적인 영유아 실종 납치는 금품 요구, 협박 전화가 오기에 비공개 수사를 진행하다 문제가 생기면 공개 수사로 전하는 경우가 과거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늦은 시간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아이를 근처에 버리고 도망가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경찰은 무슨 문제인지 비공개 수사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아무런 윤곽도 찾아내지 못했죠. 그리고 4달 뒤 3차 사건이 발생합니다. 1992년 6월 4일 목요일, 대천동에 거주하는 유모 씨의 생후 4개월 딸이 실종됩니다. 새벽에 누군가 왔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시어머니가 데려가는 줄 알고 우유를 타서 먹인 뒤 새벽 2시경 다시 들어가 봤지만 아이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옷을 전부 벗겨놓고 긴팔티 하나에 타올에 감싸서 도주한 범인이었죠. 이번에도 수색 2시간 만에 대천천변에서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범인은 전과 달라졌습니다. 아이를 잔인하게 폭행하여 오른팔이 부러졌고 바닥에 아이를 집어던져 머리가 많이 다친 상태로 발견됩니다. 결국 3차례 뇌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지게 되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도 이사를 하기 시작을 했죠. 수사가 진전 없이 지난 시간 그 3개월 이후, 1992년 9월 8일 화요일, 대천동 김씨의 집에 새를 든 언니의 집에 산후조리를 왔던 강모씨가 있었습니다.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데리고 와 찾아왔죠. 그런데 오자마자 다음날 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립니다. 큰 길 옆에 있는 집, 잠겨진 출입문, 누군가 문을 따고 들어와 아이만 데리고 사라진 것이죠. 이 아이는 결국 현재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범행 간격은 6개월, 4개월, 3개월 점차 빨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범인은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어 좀 더 자유롭다 보니 연쇄적인 속도가 빨라졌던 걸까요? 범인은 분명 더더욱 대범해진 행동을 보인 게 맞았습니다. 1차부터 4차 사건까지의 분석입니다. 당시 경찰은 지역에 사는 정신 이상자의 소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저희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조금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범인의 특징으로는 문을 따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현장에 대한 지리감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소문, 누군가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데리고 왔다까지도 금방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범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이를 납치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썼던 범인, 그런데 돌연 아이를 인근에 버리고 도주해버렸습니다. 전문가분들은 이 과정에 대해 목적성이 명확하게 보인다고 짚으셨습니다. 아이를 납치하는 것은 아이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아이를 바로 버린다는 것은 자신이 생각한 특정성, 예를 들면 성별, 나이, 점의 위치 같은 원하는 부분이 결여되어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해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를 공격했던 그 폭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4건을 가지고 함부로 추론할 수 없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1차부터 4차까지 공격성이 진화했다. 뭔가 범죄 행각이 잔인해졌다라는 대목으로도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걸 1차에서 4차로 보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4차를 묶어 생각해보면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1, 2차는 공격성이 없었거나 아예 적었던 경우,
3, 4차의 경우는 공격성이 강해졌고 아예 사라진 경우. 그런데 1차, 2차와 3차, 4차는 공통점이 보여집니다. 1차, 2차는 아들, 3차와 4차는 딸입니다. 아이 납치의 목적이 자신이 키우기 위함이었던 범인이 원했던 성별은 아들일 가능성, 그리고 거의 신생아에 가까워야 된다라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대목입니다. 물론 추측입니다. 정신 이상자라는 이야기가 30년 넘게 왔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을 가능성을 얘기를 드리는 정도지요. 그렇게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깨진 날은 1차 사건 발생일로부터 정확하게 3년 후인 1994년 8월 16일이었습니다. 대천동 구시마을에 사는 김씨. 김씨의 집은 부엌, 안방, 뒷방이 일직선으로 배열된 월세집이었습니다. 직업이 광부였던 김씨는 광산에서 일을 하다 진폐증, 분진을 맞아서 폐장애가 생긴 병에 걸려 방을 따로 쓰고 있던 상황이었죠. 무더위가 기승이었던 여름,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출입문을 열어둔 채 잠을 청하기로 결정합니다. 다만 모기만을 막기 위해 바닥에 있는 F킬라를 뿌리며 발을 친 뒤 유모차를 가까이 붙여 고정시켜 놓았죠. 부모님의 기억은 있었습니다. 새벽 2시경 더위 때문에 잠에서 깬 남편의 샤워. 그 이때까진 아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5시 30분 아이가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잠이 든 후 3시간 30분이 지나 누군가가 유괴를 해간 것이죠. 흔적은 딱 2가지만 남아있었습니다. 출입문에 있던 F킬라가 쓰러져 있었고, 그리고 유모차가 옆으로 비켜져 있었던 게 유일한 범인의 흔적이었죠. 아이는 12시간 만인 오후 6시 집에서 400m 떨어진 궁촌동 모 식당 뒷논에서 논주인 53세 조씨에 의해 발견됩니다. 아이는 싸늘한 주검 상태였습니다. 옷은 전부 벗겨진 상태였고 예리한 흉기로 배에 2곳을 찔린 상태였지요. 부검 결과 직접 사인은 목졸림으로 인한 사망, 그 이후 사망한 시신에서 배를 갈라 간의 일부를 적출했다라는 사실도 확인이 됩니다. 사라진 간. 당시 경찰은 정신 이상자 혹은 병에 걸린 사람이 아이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라는 이상한 속설을 믿고 한 범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10일 뒤였습니다. 불과 아이의 시신에서 2m 떨어진 농수로 물 위에서 간 일부가 발견됩니다. 먹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배에서 간을 꺼내 근처에 그냥 놓고 떠났던 것이죠. 정말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유류품 중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지요. 그리고 실종 장소와 시신 발견 장소 가운데 어디에서도 흉기를 썼던 흔적이 없습니다. 핏자국이 없었다는 것. 이건 어디서 살해를 했다는 걸까요? 이 마을 어딘가에 범인의 집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경찰은 결국 공개 수사로 전환하며 대대적인 수사 및 수색에 들어갑니다. 난치병 환자, 사이비 종교, 정신 이상자. 실제로 과거 방송에서는 정신병력자라고 아예 판단을 해서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수사엔 진전이 없었습니다. 진범이 잡히지 않고 결국 2009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대한민국의 영구 미제 사건 중 하나가 되었죠. 하지만 사실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후 6시경에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아침 7시 30분경에 이 시신을 봤었습니다. 논의 주인이었던 조씨가 멀리서 돼지를 누군가가 버린 줄 알고 사람이라고 상상도 못해 그냥 지나갔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후가 돼서 사람들이 아이가 사라졌다라는 얘기가 또다시 들리자 혹시 자기가 본 게 그 아이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가보니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시간이 줄어듭니다. 아침 7시 30분. 납치를 일으키고 불과 한두 시간 내에 유기까지 했던 범인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부검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명치 아래부터 배꼽 사이 10cm 정도의 절개창이 있었고, 그리고 사망 후 복부를 절개한 것으로 보이는데 간의 왼쪽 끝부분 3곱하기4cm 정도를 도려냈고 그게 사라진 것. 칼솜씨를 좀 써본 사람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전혀 주저흔이 없었습니다. 단번에 배를 갈랐다라고 확인한 것이죠. 94년 8월 17일 대천천 주변 다리 주변에서
핏자국을 발견했죠. 무려 8군데였습니다. 혹시 아이의 피였을까? 국가수 감식의 결과 이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을 확인하다 칼 4자루까지 확인을 했는데 범행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판단. 결국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죠. 과거 발생했던 영구 미제 사건. 범인은 지금까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이코패스 같은 연쇄 살인마였을까요? 그렇다면 그 뒤에도 이런 범행을 또 저질렀을 것 같은데 왜 어떤 사건도 없는 걸까요? 죽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간 걸까요? 만약 이 사건이 정신 이상자 사이코패스의 소행이 아니라면 어떻게 바라보는 게 맞는 걸까요? 5차 사건은 범인이 다른 모방범이었을까요? 저희는 뒷이야기에서 그 이후에 들어왔던 제보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도 컨텐츠이긴 합니다. 일단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제보를 좀 받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범인은 여자다. 왜 범인이 여자지라는 생각으로 사실 출발했었어요. 뭐 여자일 수는 있는데 왜 여자일까라고 출발했는데 이때 당시에 미수건이 4번이나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사라진 미수건이죠. 사라질 뻔했던. 이게 1992년 9월 달에도 있었던 미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자고 있었는데 여자 2명이 자꾸 기웃기웃거리는 모습을 보고 방범대장이 뭐예요? 라고 했더니 도망을 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느낌이 이상해서 문을 두드려 봤다고 합니다. 자고 있는데 일어나서 왜요? 라고 했더니 혹시 이 집에 애기 있어요? 라고 물어봤던 게 이제 방범대원이죠. 그래서 100일 된 정도의 애기가 있다. 그리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아기가 있는 집 앞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2번째 미수 사건이 발생해요. 아까 그 집에서 불과 100m 정도 떨어졌던 집인데 그때도 여자 2명이 애기 있는 집을 자꾸 기웃기웃거렸던 거예요. 한 명은 문 앞에 있고 한 명은 약간 그 도망갈 수 있는 길 쪽에 서가지고 서로 뭔가 좀 이상하게 보고 있어서 그걸 목격했던 사람이 느낌이 좀 이상하다 싶어 위쪽 계단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왔더니 도망을 갔다고 해요. 갑자기.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92년 3월 달에도 미수 사건이 또 있었어요. 그때 100일 정도 되는 아기가 있었는데 새벽 2시쯤에 불을 끄고 자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했대요. 봤더니 누가 창문 쪽에서 라이터를 켜고 있던 거예요. 창호지문 같은 거 촥촥 이러고 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문을 열었더니 도망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선 것들과 되게 비슷비슷하잖아요. 물론 이걸로 범인이 무조건이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닌데 정신 이상자의 소행이 아니면 목적성이 있는 범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적성이 명확하게 있었다라는 건데 여기에 사람이 둘이잖아요. 한 명은 동네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이유가 조금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목적 자체가 아들을 갖고 싶었던 어떤 누군가가 자신한테 문제가 생겨 아들을 납치하려고 했는데 신생아에 가까운 진짜 어린아이를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1차 납치했더니 애가 좀 나이가 있어요. 2차 납치했더니 아이가 좀 나이가 있어요. 3차 했더니 아이가 여자애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나이도 좀 있고. 왜냐면 이제 신생아를 데려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신생아를 필요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4차 아이가 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추측 뇌피셜입니다. 4차 아이는 태어난 지 5일밖에 안 된 아기예요. 5일.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신생아는 이제 이런 부모님들도 계신데 예를 들면 딸을 너무 갖고 싶은데 아들을 낳았어. 그래가지고 아들이니까 어렸을 때 뭐 돌 전까지만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예쁜 옷 입혀가지고 이렇게 여자애기처럼 하고 키우는 그런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측입니다. 4차 때 그 아이를 데려갔고 그 아이는 여자예요. 아들을 원했는데 근데 신생아였죠. 5일밖에 안 됐으니까 감추기가 쉬웠을 거예요. 보여주지만 않으면 되니까. 확인이 직접적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오랫동안 시간을 끌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시간을 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바꿔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저기 다른 애로.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5차 사건 때 경찰 측에서 정신이상자의 소행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같은 범인이 아니라 다른 범인일 것 같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1차, 4차는 같은데 5차는 다른 사람. 근데 이거를 이렇게 판단해보면 한 가지가 달라져요. 91, 92년. 92년 1살, 3년 2살, 94년 3살.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성장하는 거에 맞춰서 아이를 납치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면 아이는 나이가 어린애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5차 사건에 5살짜리도 있었지만, 그게 정확히는 만 5살이지, 그 나이가 한국 나이로 5살이지 4년 몇 개월밖에 안 된 여자애기였어요. 근데 그 위에 더 어린 남자애기가 자고 있었어요. 근데 걔는 더 어려요. 되게 어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걔를 안 데려가고 왜 얘를 데려갔을까에 대한 생각인 건데, 걔를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그 나이를 맞추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인데, 예를 들자면 걔가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라는 걸 판단했고, 4살 정도 되면 얼굴 알잖아요. 아니면 얼굴 보고 알 수도 있고 라고 판단을 해서 이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냥 물론 완전 추측입니다. 그럼 배는 왜 갈랐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신 이상자의 소행을 제외해놓고 봤을 때 이상할 정도로 시간의 흐름이 맞아요. 나이를 자꾸 맞추려고 했다라는 느낌이 나거든요. 만약에 아들을 노리려고 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들을 노린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어서 움직였으면 아이가 자신의 시기에 맞는 나이대를 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 뒤에는 아예 사라졌죠. 뭐 더 어디 납치를 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사라졌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되면요, 범인은 외지인이에요. 외지인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이 마을에 사는 사람 누군가를 섭외를 했거나 이 마을을 잘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함께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쉽게 가면 청부죠. 어디선가 금전적인 목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지 않았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간 적출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는 제가 좀 이제 정확하게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얘기가 좀 와전된 부분이 사실 있어요. 저는 앞에 나왔던 내용은 외부에 알려진 내용이라서 그냥 전해드렸던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아이를 살해를 했는데 배 부분을 갈랐잖아요. 근데 진짜 주저없이 갈랐다고 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그쪽 간 부분을 통과했나봐요. 우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딱 라인이 그랬대요. 이제 그 얘기인 건데, 이게 당시의 부검의도 우리가 아는 국가수 부검의가 아니에요. 여기가 되게 낙후된 데라서 부검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부검도 이틀 뒤에 실행이 된 건데,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배를 가르는 선에 간이 있었던 거고, 그 간에 이제 왼쪽 부분, 끝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 왼쪽 끝부분이 갈라진 거고,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꺼낸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왜냐면 창자가 바깥으로 나와 있었다고 했었어요. 약간 일부가. 그런 거 보면 이제 밀려서 쏟아져 나온 걸 수도 있고, 왜냐면 그 근처에서 발견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 이걸 함부로 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어떻게 간을 꺼내서 뭘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그런 공격을 가한 뒤에 그 뒤에 자연적으로 뭔가 발생이 된 건지,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바로 근처에 있었던 건데도 당시에 확인을 못했다라는 부분들도 있어서, 처음에는 그거를 먹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을 수 있었죠. 근데 어쨌든 그 행각은 진짜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근데 다른 부분보다도 일단 이런 정도의 내용, 물론 다 완벽하게 매칭시킬 수 없고 그냥 단순하게 정신 이상자라고 하면 끝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이 맞다면 범인은 그 근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시기에 뭔가 아들을 못 낳아서 뭔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던 사람인 건가? 그리고 그 뒤에 아이가 어디서 또 실종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도 확인해봤는데 그런 내용이 외부에 없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께 이제 내용을 전해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당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보해주신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한 명의 여자를 얘기했던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으니까 한 사람, 근데 그 마을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제 선에선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토스를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